속보. 한파특보 온다. 하루 만에 13도 뚝. 금요일 출근길 영하 7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EXID 덜덜덜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한파특보 온다. 하루 만에 13도 뚝. 금요일 출근길 영하 7도였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전국에 약한 비가 오고 나서 내일 아침부터 무지 추워진다고 합니다. 벌써 추워졌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고요. 대구는 영하 6도고 철원은 영하 7도. 하루 만에 기온이 13도에서 15도가 확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체감 온도가 엄청났습니다.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쌩쌩 불 예정이고요. 밤사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도로가 이제 얼어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내일은 단단히 준비하시고 외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이제 한파가 온다니까 걱정이긴 한데 그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기상 전망을 보면 엘니뇨 그 온난화 영향으로 올겨울이 전체적으로 평년보다는 덜 추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더 추울까봐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덜 추울 거라고 합니다. 그 북극 한기가 남하에서 가끔씩 추워지는 한파 이런 것만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내일부터 오니까 내일은 이제 뭐 쇼패딩으로 멋낼 생각 마시고 롱패딩 예 침낭룩으로 가시기 바라고. 저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주에서 K리그 중계가 있어서 조금 따뜻한 제주로 갑니다. 예 그렇다고요. 토요일에 제주 경기 많이 제주 대전 경기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알찬 영화 토크 하고요. 영화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녹음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프로 엔잡러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자 라디오 게스트, 유튜버, 본업 웹툰 작가 그리고 다 챙기고 새로운 일정을 또 만드셨다고. 근데 계속 그 만화를 안 그리고 있으면 예. 약간 돌려막기처럼 저를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웹툰 업계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부르고. 2023 웹툰 잡 페스타 행사에서 토크 콘서트 하신다고 지금 대문짝만하게 맞습니다.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 베텐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놀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 저의 땡튜브 채널 거의 예. 뭐 업계 그 만화가 분들만 보시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제가 그 공개 방송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간만에 한번 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코엑스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엄청 큰데 되게 커요. 이게 문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타 웹툰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 마련됐다. 네. 무빙 강풀 작가, 네. 예, 미생 윤태호 작가, 여기까지가 스타 웹툰 작가. 킹스메이커 하가 작가 강지영 작가, 여기도 스타죠. 예. 예. 그리고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 작가가 연사로 참여해 웹툰 장르별 매력부터 웹툰의 미래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독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전자가 스타를 맡고 있고 저부터 웹툰 작가를 맡고 있어요. 급이 다릅니다. 예. 왜 급이 달라요? 저는 그냥 말을 잘하니까 약간 베트넷이나 그렇지 딴 데 가면 또 말 잘하거든요. 이 중에서 말은 내가 제일 잘한다. 당연하죠. 그건 자신 있습니다. 뭐 강풀 형, 윤태호 형 다 와도 말할 수 있어요. 말로 일단 완전 누르고 오세요. 형들 말 못하잖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인 우대로 간 거 아니냐고? 쿼터제로 간 거 아니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잘 하고 오시고. 네. 베텐러들은 이렇게 동네형 취급하지만 밖에서는 스타 작가입니다. 그래서 베텐이 제일 편해요. 네. 네. 베텐 게스트들은 밖에 나가면 다 대접받아요. 정용국만 빼고. 예. 영국이 형도 온리 그렇구나. 정용국만 빼고 베텐 게스트들은 밖에 나가면 굉장히 대접받습니다. 말을 잘하는 제가 말을 못 얹겠네요. 예. 자, 웹툰 좋아하는 분들께는 이제 또 여기 가면 사인 받을 수 있나요? 그죠. 오랫동안 저 좋아해 주셨던 독자분들 오시니까 그날은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거 저도 가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오시면 완전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이종문 작가 궁금하진 않고. 그럼 남 분들 강풀 작가, 윤태우 작가님 오신다니까. 그분들 평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참나 이분들 원나. 보고 싶네요.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영화 한 편 속의 다양한 비하인드와 TMI들을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수다를 떠는 느낌으로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힘이 납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영화를 선정했다면서요? 그 영화입니다. 바로 우리 대장님 베디의 인생 영화죠. 1985년에 개봉한 영화 백 투 더 퓨처 1편입니다. 네네네. 일단 뭐 레전드 영화를 만든 감독이세요.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어웨이 등의 영화를 연출하신 로버트 저메키스의 작품이고요. 네네. 당연히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감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제작에 참여했어요. 예, 예. 이분이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1985년이 배경입니다.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는 한밤중에 친한 동네 괴짜 발명가 전형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죠. 예. 브라운 박사와 함께 타임머신인 드로리안을 실험하던 중에 박사님이 살해를 당하고 마티는 급히 드로리안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3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간 마티는 우연히 학창 시절 아빠와 엄마를 만나는데요. 그 둘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끼어들어 버려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연을 맺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는 거죠. 예. 이 드로리안이란 타임머신은 해결료를 쓰는데 그 해결료가 없으니까 다시 미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티는 결국 1955년 과거로 돌아간 그 시절에 있는 젊은 브라운 박사를 찾아갑니다. 네네. 다시 어떻게 현재로 돌아갈 것이냐 방법도 같이 찾고요. 동시에 엄마와 아빠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게 그 둘을 이어줘야 되는 계획도 막 세우죠. 예.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영원한 숙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폭이죠. 비프라는 나쁜 놈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을 다시 연결해드리고 현실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아주 유쾌하고 발랄한 SF 영화입니다. 네. 뭐 타임머신 관련 영화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영화고 그쵸. 또 잘된 시리즈물 그쵸. 3편까지 나왔고 원투 쓰리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원을 제일 좋아하죠. 아 역시 예. 제일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원의 원형을 가지고 이제 2와 3도 사실 이제 시간만 시대만 바꿔가지고 네네. 살짝씩 이제 바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또 어떤 포맷을 또 어떤 분들은 2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기엔 제일 재밌다, 좋다. 그렇죠. 근데 2의 상상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1, 2, 3 다 보시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요? 원래 요거 영화 만드신 연출은 저메키스, 각본은 밥 게일이거든요. 근데 이 저메키스와 밥 게일의 콤비가 원래 대학교 동문이라서 쭉 같이 해왔는데 예. 처음에 이 백투더퓨처 1 초고를 썼을 때 이게 81년도에 초고가 나왔대요. 근데 영화화 실패를 했어요. 뭐 좀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예. 보통 그렇게 그 거절당하면 수정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40번을 합니다. 이야. 그리고 그 중에 디즈니로부터 야, 이거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의 분위기가 좀 부적절해 디즈니랑 아, 좀 그러면서 그렇다. 거절도 당하고 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그리스식이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40번을 거절당했는데 다행히도 저메키스가 실망하면서 만든 로맨싱 스톤이 대박이 나가지고 다시 기회가 온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와, 집념이네요, 진짜. 집념이죠. 40번은 솔직히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예. 보통은 한 10번 하고 안 되면 접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100번 봤습니다. 아 진짜요? 100번 이상 봤어요. 그 정도로 85년에 본 건 아니고 네네. 그 89년에 이제 백투더퓨처 2가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네. 이제 그때쯤 이제 제가 영화라는 것 자체를 어린 시절이니까 네네네. 이렇게 막 챙겨보고 그러진 않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는 영화 개봉하면 TV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지상파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TV에서 이제 원을 다시 틀어줬어요. 그럼 이제 시청률이 엄청 나오던 때였어요. 아 그렇죠. 영화 그렇죠. 틀면 뭐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다 보는 때니까. 예, 그래가지고 89년 정도에 네네. 원을 이제 틀어줘서 네. 뭐 많은 국민들이 그걸 다시 봤습니다. 그렇죠. 원 봐야지 말해가지고 저도 근데 그걸 보고 푹 빠져가지고 비디오에 녹화된 거를 또 보고 막 친구 집에 가서 또 보고 이러면서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아 정말 백투더퓨처 1이 정말 재밌을 나이잖아요. 예. 그때가 딱 로버트 제이 폭스 너무 멋있고 그렇죠. 기타 연주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정말 그 나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빠졌던 게 이 뭔가 떡밥과 떡밥 회수라는 그 영화의 어떤 맞아요. 완결성. 맞아요. 그것에 푹 빠져가지고 처음 볼 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예. 왜 시계탑 멈춰서 뭐 시계탑 살리기 운동 왜 예. 하지? 알고 보니까 그게 뭐 번개를 맞아서 다 엮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또 영향을 미쳐서 바뀌는구나 막 이런 약간 철학적 고민까지 해가지고
던져준 게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여기에 푹 빠졌었죠. 사실 요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재미있는 뒷얘기가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었어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1순위이긴 했어요. 예. 0순위이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너무 바빴대요. 드라마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릭 스톨츠라는 다른 배우를 캐스팅합니다. 예. 근데 이 에릭 스톨츠가 실제로 사주를 찍어요. 예. 이 마틴 맥플라이 잘했대요. 근데 스케이트보드도 약간 어색하게 못하고 너무 진지하게 찍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좀 재미있는 가벼운 마이클 제이 폭스의 마틴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굉장히 진지하게 찍어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요청하면 싫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300만 달러인가를 더 추가로 돈을 써서 300만인가 500만인가 헷갈리네요. 근데 아무튼 다시 마이클 제이 폭스에게 삼고초려 했는데 그렇게 와서 실제로 보시면 몇몇 장면은 에릭 스톨츠 버전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뭐 비프 처음으로 때릴 때 이럴 때 보시면은 몸매가 다르거든요. 네. 키가 달라요, 이때 키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남주가 바뀌니까 여자친구 역할, 제니퍼 역할을 맡았던 배우 멜로라 하든이 마이클 제이 폭스보다 너무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클로디아 웰즈로 제니퍼 역할도 교체가 됐습니다. 예. 이게 뭐 신의 한 수죠. 사실 마이클 제이 폭스 특유의 네네. 약간 작지만 그 표정 연기랑 이 난감해하는 느낌 아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 마티 맥플라이 역이랑 맞아가지고 청춘 스타의 모든 걸 갖췄잖아요. 예 지금 뭐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거에도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아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완벽한 케미였습니다. 그 브라운 박사와 마티 맥플라이. 너무 그렇죠. 옛날 영화라 지금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지금 뮤지컬 때문에 다시 또 핫합니다. 아 그런가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오. 제가 아내랑 같이 뉴욕 여행 갔을 때 한창 이 백투더퓨처가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시끄러울 때거든요. 아, 본국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행지죠. 얘기 아니잖아요. 관광지죠, 관광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백투더퓨처는 정작 지금 뮤지컬 때문에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예.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이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여주신 마이클 제이 폭스 사진도 보고 예. 그렇죠. 실제로 이 브라운 박사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로이드도 원래 캐스팅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배우가 오자마자 감독이 저 사람이다. 미친 과학자는 저 사람이다. 그래서 됐는데 이때 설이지만 로빈 윌리엄스도 이 역할에 지원했었던 설이 있어요. 왜냐면 이때 아직 유명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때가. 어허. 그래서 설로만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왠지 근데 네네. 아 로빈 윌리엄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에밋 브라운 박사는 그쵸. 못 넘을 것 같은데요. 브라운 박사는 어쩔 수 예. 없어요. 우리 모두의 뇌리에 그냥 예.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미치광이 박사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전형적인 그 미치광이 박사 느낌 있잖아요. 이제 한 3초의 시계를 예. 3번 보고 소리 질러야 되고 눈알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워 소리 질러야 그죠, 되고. 예. 태풍 오면은 한번 외쳐줘야 되고 그렇죠. 완벽한 역이었죠. 예예. 그리고 약간 또 딴 얘기인데 이 빌런을 맡고 있는 비프 역할에 토마스 윌슨이라는 배우가 실제로는 정말 착하대요. 아. 너무너무 착한 성격인데 어렸을 때 자기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던 기억을 토대로 이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피지컬로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야. 기본적으로 쿼터백 했을 것 같은 피지컬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쿼터백이 아니라 거의 뭐 그러니까. 라인맨 했을 것 같은 네, 몸매인데.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는 너무 착해서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편을 사실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죠. 아, 특히 많죠, 이제 2030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많이 반했었는데 그죠. 그 날짜가 이제 2015년 10월 21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89년 뭐 그때 네. 그래서 이날을 이제 백투더퓨처 데이로 정하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축제도 열리고 맞습니다. 예, 별의별 행사를 다 했었는데 이제 이미 뭐 2015년도 한참 지났죠. 옛날이죠. 우리는 이미 미래의 장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됐을 때 예. 제일 핫했던 게 호버보드 언제 나오냐? 호버보드. 2에 나왔던 그 호버보드 스케이트보드의 예. 미래판. 그래서 실제로 그걸 어떻게 구현해 보겠다는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거 없고. 똑같죠 뭐. 예, 뭐 조스 19편도 안 나왔고. 대신에 이제 운동화는 예. 거기서 나왔던 그 운동화의 어떤 레플리카가 정식으로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 맞춰서 만든 거고. 그렇죠. 놀라운 건 2015년에 그때 이제 시카고 컵스가 우승한 거를 보고 아, 무슨 컵스가 우승해 막 이랬는데 네. 실제로 2016년에 시카고 컵스가 우승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가 바로 2016년 컵스 우승 기념 모자입니다. MLB 모자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놀랍다. 그렇죠. 이거 예언한 거 아니냐 막 이랬죠. 원래 실제로 툴을 안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미래를 다루면 실제 그 연도가 됐을 때 웃음거리 되기 쉬워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대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맞춘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백투더퓨처 1편의 명장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8954님의 장면입니다. 주인공 마티는 브라운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 드로리안의 실험을 함께 하는데요. 박사는 타임머신을 무려 1955년에 발명했다고 말하면서 타이머를 설정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네네. 초반부터 사람이 죽어버리네요. 그냥 하이틴 영화인 줄 알았는데요. 어,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아 이런 얘기였지 싶은 그쵸. 리비안 막 이게 저 리비아 테러리스트들인데 그죠. 저 이때 좀 어린 나이라서 네네. 그 총으로 사람을 난사하는 거가 좀 잔인하게 느껴져가지고 그쵸, 좀 놀랐어요. 충격적이죠. 이 영화의 네. 톤앤맨에 안 맞으니까. 전 이 영화 보기 전에 그 로보캅 1편을 봤었거든요. 그건 더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봐도 어른들이 봐도 매우 잔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역대급 잔인한 시인데 제가 너무 어릴 때 그걸 목격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가 좀 있었는데 이때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막 잔인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고 근데 이때 그 테러리스트들이 타고 나왔던 그 차 있잖아요. 봉고차. 차가 너무 이쁜 거예요. 되게 그때. 귀엽습니다. 네, 차가 네. 너무 예쁘고 장난감 같아서 네. 와, 저 차 어디서 구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드래곤볼 만화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 네. 아닙니까? 조그맣고. 너무 예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등장한 타임머신 드로리안을 본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는데 예. 원래 처음에 타임머신이 냉장고처럼 생긴 물건으로 디자인이 됐었대요. 네네. 근데 영화를 본 아이들이 냉장고에 들어가다 갇혀버리는 종류의 사고가 나올까봐 예. 자동차로 바꾸면서 실제로 실존했던 자동차 드로리안을 가져온 거죠. 아, 잘 생각했네요. 잘 생각했죠. 네. 이때 실수로 뭐 위험한 거 했어봐요. 네네. 재밌는 뒷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완견 아인슈타인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아무래도 그 차에 타 있는데 당연히 걔가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걔의 탈을 쓴 스턴트 드라이버가 핸들을 꺾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짤로 찍으신 게 있어요. 오게티. 그렇죠. 예. 자,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그 마치 장난감처럼 RC카처럼 이제 네네네. 그 조종기로 하는 거 있는데 네네네. 뭐 그 사실 거기에 토다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아 그죠. 저거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뭐 중요하냐? 저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죠. 중요하냐 네. 이러면서 지금도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실제 차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예. RC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딱 보면은 예. 그냥 스피드왕 번개에 나오는 그 모델이거든요. 예. 그 RC카 컨트롤러가 예. 그걸로 무려 드로리안을 조종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컨트롤러로 어떻게 차를 운전했지 이거를 사실 저 당시에 80년대 그렇습니다. 딱히 딴지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속 88마일이면 그냥 기껏해야 시속 170, 180, 160, 뭐 170, 3점 그죠. 얼마 150? 뭐한 예. 170쯤 될 거예요. 예. 그렇게 고속도 아닌데 시간을 그렇죠. 이동합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788 하나님의 장면입니다.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고 혼자 드로리안에 탑승한 마티는 1955년도 과거로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카페에서 젊은 시절의 아빠 지인 맥플라이를 만나게 되죠. 아주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빠를 괴롭히던 숙적 빌런 비프를 여기서 만납니다. 이게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예. 세트 만들어가지고 1950년대 과거 장면을 먼저 다 촬영을 한 다음에 세트를 바꿔가지고 다시 80년대 현대 장면을 찍는 순서로 진행을 해가지고 아. 찍을 때 약간 고생한 분들도 계시대요. 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과거를 먼저 찍은 거죠. 그렇죠. 그대로 이제 시간 지난 채로 이제 구도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과거 장면은 너무 인상적이고. 근데 예. 저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 아빠 역할 약간 그 비레반스 아티스트 같이 생겨가지고 저 정도로 찌질한 연기도 대단하다. 조지 맥플라이. 그렇습니다. 예. 짐 맥플라이. 저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를 그 마티가 발견하고 딱 그 클로즈업 되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옆얼굴 예. 아빠 옆얼굴 옆에서 싹 등장하는 마티의 놀란 예. 얼굴 그런 예. 거 보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적격이에요. 그렇죠. 그 동그란 눈. 예. 그 이제 코믹한 느낌이고. 그쵸 그쵸. 그리고 뭔가 이 조지 맥플라이 아버지가 뭔가를 이제 먹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시리얼일까요? 시리얼이 아니라 뭔가 그 오트밀. 약간 오트밀 같은 오트밀 느낌이었는데 같은 건가? 그때 예. 어릴 때는 오트밀을 잘 모르니까 아 될성부른 떡잎이었네요. 예. 이미 그때부터. 뭘 떠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지금 그거 버릇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 있었군요. 떠먹을 때 그리고 살짝 떨어뜨리거든요. 네, 맞아요, 하나 맞아요. 정도를.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저 뭔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아랫입술이 마중 나가는 상태로 먹죠. 예. 떨어뜨릴까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게 세트에서 찍은 거니까 약간 그 느낌이 살아 있었구나. 실제로 그 당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세트가 엄청 크지 않아가지고 네. 하나 다 찍고
철수하고 다시 찍고 뭐 그래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자,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계속 백투더퓨처 1, 좀 옛날 영화지만 계속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영화 백투더퓨처 1편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한 3주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그렇죠. 네. 다들 또 투더퓨처 이거 언젠간 나올 줄 알았다. 오늘 각오하고 듣는다라고 하신 분들 많고. 어떤 분은 이거 이미 우리가 다룬 적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100km 퓨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저도 미래에 제가 네. 세 자리를 찍는 날이 올지는 몰랐죠. 예, 100km 퓨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는데 슬프네요. 지금은 감량을 좀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다시는 그런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예, 이젠 과거죠. 그럼요. 예, 100km 과거. 자, 그러면 계속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투더퓨처 명장면 볼까요? 자, 깡생수님의 장면입니다. 마티는 짐이 차에 치일 뻔한 걸 구하다가 대신 차에 치입니다. 네네. 차주는 마티의 엄마 로레인의 아빠, 즉 마티의 할아버지였어요. 마티의 오지랖으로 로레인은 짐이 아닌,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마티를 간호하게 되는데 이때 마티에게 반해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참고로 이 엄마 역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너무 예. 예쁘게 나오고 그 로레인인 엄마 역을 맡은 리 톰스는 55년도의 모습과 85년도의 늙은 상태의 엄마를 모두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47세 버전으로 분장하는데 마다 3시간 이상이 걸렸다 그래요. 실제로 역할을 맡았던 배우 그 두 분은 61년생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온 상태에서는 분장을 엄청 하신 거죠. 굉장히 미인이고 러블리하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묘한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들의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면 영화에서 느껴지는 남녀의 뭔가 그 천생연분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안 예. 되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맞습니다. 예. 마이클 제이 복슨 딱 아들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하고. 그 기겁하는 모습이잖아요. 기겁하는 예. 모습. 예. 참고로 백투더퓨처가 PPL을 영화에 아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초기 영화로 유명하대요. 그쵸. 저도 그건 몰랐거든요. 광고홍보학과에서 이게 연구 대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로레인이 마티를 계속해서 속옷 브랜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켈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 번역됐을 때 이탈리아 버전에서는 그래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청바지에 땡바이스를 보고 르바이스라고 자꾸 부른대요. 초반에 켈빈 대신에. 예, 예. 그 프랑스 버전에서는 그 피에르 가르땡으로 부른대요. 그렇게 불렀대요. 거기서 제일 금방 알 수 있는 브랜드로. 네네네. 그래 유명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 나라에서 계약이 그 브랜드랑 따로 돼서 된 건 아니고?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아무튼 그 나라 버전에서는 초반에 그렇게 자꾸 부르는 이름을 켈빈 대신 그걸로 썼다는 걸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우들은 그냥 켈빈 클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거 보면서 진짜 혁신적으로 느꼈는데 네네. 아직도 우리나라의 PPL은 이 정도로 세련된 게 안 나와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확실하고 너무 잘 세련됩니까? 녹였잖아요. 예. 그 잠깐 지나가는 장면 하나인데 이름으로 착각을 해서 이름을 계속해서 켈빈으로 부른다? 예. 정말 세련된 얘기죠. 속옷에 이름이 그렇게 써 있길래 네 이름이 그건 줄 알았어. 심지어 색깔- 주기를 한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죠? 이등병이니? 예. 갑자기 사실 색깔도 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색깔을 입혀놓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불만 없는 PPL이죠. 맞습니다. 정말 잘 만든 거죠 이거는. 예. 네. 채팅창에 방울아. 우리나라였으면 방울아. 방울아. 성이 되게 거센 소리네. 방울아. 진짜 웃긴다. 방울하면 좀 이상하네요. 예. 방울이 너무한 거 아니야? 방울아 17세. 와. 진짜 청취자분들이 내가 천재 예.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음은요. 다음은요. 휘휘파람님께서 마티는 현재로 돌아가고자 과거의 브라운 박사를 만나러 갑니다. 두 사람은 영화 초반부에 마티가 받았던 시계탑 재건 캠페인의 전단지를 보고 시계탑이 번개에 맞는 시간을 알게 됩니다. 그 드로리안을 다시 작동시킬 1.21 기가와트를 이 번개에서 얻기로 하죠. 네네. 스토리의 치밀함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옛날 영화 느낌이 안 나요. 되게 이게 꼼꼼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 원래 시점에서 여친이랑 키스하려고 살짝 할 때 그 네. 어떤 기부 받으려는 아주머니가 다가와가지고
그 기부 좀 하라고. 그 깡통을 막 흔들면서. 네, 깡통 흔들면서 저 시계타에 번개 맞았는데 네. 이거 30년 전에 맞아가지고 저 멈춰 있는데 좀 돈 좀 내려가지고 고치려고. 그죠, 한다. 그죠. 근데 그게 그때 받았던 전단지가 여기서 쓰입니다. 여기서. 심지어 그 전단지 뒤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써주는 용으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떤 하나의 장치도 버릴 게 없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으면 그것도 약간 억지인데 억지죠. 여친이 뭐 번호를 또 써줬으니까 챙긴 게 그렇죠. 전화라고 자기 번호 써주는데 그거를 딱 꺼내서 보여주죠. 굉장합니다. 버릴 스토리가 장면이 없어요. 굉장히 치밀해요.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입니다. 이게 바로 밥게일이 40번 고쳤었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진짜 너무나 치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쌍리님께서요. 마티는 가지고 있던 가족 사진에서 형과 누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졌어. 이게 다 로레인이 마티에게 반하면서 엄마 아빠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마티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다시 연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 영화 보면은 그 아직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마이클 제이 폭스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소위 인싸 여자 애들 앞에서 능수능란한 모습, 능글맞은 모습 이런 걸 잘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는 어렸을 때 너무 여자들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는 바람에 여성 기피증까지도 알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를 정말 잘한 건지 아니면 이때는 뭐 극복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여자애들한테 인기 있나 보다 싶은 모습을 잘 보여주죠. 키가 좀 뭐 작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남이어가지고 많이 작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또돌님께서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마티는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사귀게 된 댄스 파티를 기억해내고 짐에게 로레인을 꼬시라고 설득하죠. 하지만 마티가 애를 쓸수록 로레인은 마티에게 반해갑니다. 예. 상황이 자꾸 꼬이는 게 초조하지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비프를 한 방 먹이는 장면에 마티는 솔직히 멋있다고 느낄만 했고요. 그죠. 왜냐면 이제 이 장면이 그 유명한 스케이트보드 액션이잖아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스케이트보드를 차 아래로 집어넣고 자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그쵸.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영화 이거는 예고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멋있는 가장 장면이죠. 유명한 실제로 이 스케이트보드가 지금 그 마티가 타고 있는 거는 70년대 때나 돼야 나오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55년도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고증 때문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린애들이 갖고 있던 놀이기구를 뺏어서 그거를 부셔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것도 추가된 장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하.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스케이트보드라기보다는 애들이 놀던 어떤 그냥 바퀴 달린 기구인데 스케이트보드처럼 임시로 쓴 것처럼. 그죠. 우드 카트. 어. 우리로 치면 약간 킥보드 같이 되어 있는 나무로 된 카트인데 그거를 이제 뽀셔가지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그 원래 캐스팅됐던 배우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마이클 제이 폭스도 스케이트보드를 이 영화 때문에 배웠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몇 장면 진짜 위험한 거 빼면은 다 본인이 직접 탔다고 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노력했던 거죠. 저 이거 보고 스케이트보드를 진짜 한 3개 정도 샀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잘 타시나요? 그럼요. 진짜요? 네. 야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언덕도 올라갔어요. 어떻게요? 그 이게 앞에 쫙쫙쫙 흔들면서. 앞에 이거 흔드는 거. 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연습을 예. 했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스케이트보드로 또 주름 잡았죠. 그런가요? 성재 또 스케이트보드 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저도 그 앞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 코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되길래 그냥 바로 흥미를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평지에서는 뭐 진짜 빨리 가고요. 언덕도 올라가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지금도 있는 삼풍 아파트 그쪽. 네네. 거기에 언덕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 그쪽을 많이 내려갔죠. 이 영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예. 없네요. 거의 배성재 유년 시절이다. 다 들어가 있네요. 저기 저팔계 지나간다라고 하시면 있고. 다음은요. 배영 단식님께서요. 브라운 박사가 드로리안 부서져서 자주 바꿨냐고 있는데. 자 브라운 박사가 드로리안을 가동시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그때 로레인이 마티를 찾아와서 같이 댄스 파티에 가자고 제안하죠.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요? 마티는 이를 수락해버리고 차 안에서 자신이 로레인을 덮치면 짐이 구하러 오는 쇼를 벌여서 로레인의 마음을 움직이자고 계획합니다. 네네. 근데 이 장면 보시면은 이 브라운 박사 역할의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185cm거든요. 예. 근데 뭐 물론 헐리우드 지금의 배우들을 치고 뭐 엄청 큰 키는 아닌데
마이클 제이 폭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단신이다 보니까 촬영 내내 약간 구부리고 연기를 했다 그래요. 네, 두 사람이 같은 씬에 잡혀야 되는데 네. 편하게 서 있으면은 이마가 잘리거나 어. 뭐 마이클 제이 폭스 무릎 아래가 잘리거나 그런데요. 그리고 굽혀가지고 얼굴 높이를 맞췄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살짝 실제로 조금 굽혀서 이제 키 맞추는 그런 느낌 대화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느낌하고 너무 맞았거든요. 그쵸. 구부정한 모습. 눈 맞추려고 일부러 갖다 대는 모습, 예, 얼굴을 막. 그 큰 안구를 예. 갖다 대고 말이죠. 케미가 굉장히 좋은 두 배우였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거의 모든 게 다 그 캐릭터를 완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다음은 7591번님의 장면입니다. 보수의 끝판왕이었던 엄마 로레인은 마티와 댄스 파티에 가서 마티에게 먼저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화들짝 놀라면서 마치 내가 남동생한테 키스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라면서 찜찜해하죠. 두 사람이 사실 모자 관계라는 게 아주 유머 있게 표현된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잘 만든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바로 예. 이런 장면들 때문에 디즈니로부터도 거절을 당하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 이유가 돼서 개봉 뒤에 2년이나 지나가지고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네네네네. 굉장히 센스 있는 장면인데.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제 아들이 엄마를 그 댄스 파티에 데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엄마는 또 약간 또 드레스 약간 야시시하게 입고 노출이 좀 있죠. 예, 좀 노출이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엄마가 굉장히 보수적인 말만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한테 연락하는 여자애는 예. 다 틀려 먹었어. 예. 근데 알고 근데 보면 여기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하죠. 예, 굉장히 일탈 많이 했고 키스까지 본인이 막 덮쳐서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다. 예. 연기를 아주 잘했다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센스 있는 표현이죠. 이거 뭔가 남자한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내 가족 남동생한테 키스하는 느낌이 이상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게 굉장히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그 DNA가 아주 솔직하게 잘 일을 해준 거죠. 그렇죠. 정신 차려 인마 이러면서 일을 해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사춘기 때 백스토피샤 원 보신 분들은 이 엄마 역할의 배우에 되게 폭 빠진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정말 매력적이다 이러면서 네. 저도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비프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다음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마넴님께서 이거 Say My Name이군요. 네. 마티는 급습한 비프에게 얻어맞고 차 트렁크에 갇힙니다. 짐은 예상과 다르게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비프라서 당황하지만 멋지게 일격을 날리죠. 영화 상황들이 마티의 예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게 참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계획대로 드디어 로레인은 짐에게 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티가 이제 아버지한테 본인이 맞고 네네.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다가 이제 서로 반하게 해서 눈 맞게 하려고 그랬는데 최종 빌런 비프가 오히려 술 취해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정말로 약간 짜증나는 영화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는데 속아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영화를 재밌게 만들었죠. 예.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조지 맥플라이가 비프 산더미 같은 이 거구를 한 방 펀치로 날리고 원펀맨으로. 역시 턱은 어떻게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서도 좀 웃긴 게 네네. 그 엄마도 어쨌든 같이 자기 데리고 온 그 켈빈 클라인이 네네네.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로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바로 짐과 함께. 가지고 그러니까요. 댄스장으로 들어가요. 정말 안위는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금사빠개의 제일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공해서 다행인데. 그렇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레츠고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티의 몸이 희미해져가면서 사라지기 직전에 짐과 로레인, 즉 마티의 엄마 아빠는 키스에 성공합니다. 마티는 신나서 아주 격정적으로 기타 연주에 나섭니다. 제가 온 데서는 오래된 곡입니다 하면서 연주한 곡은 사실은 3년 뒤인 1958년에 공개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진짜 유명하죠. 이 노래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하죠. 자니 비굿. 예, 자니 비굿 척벨이죠. 예. 저같이 이제 뭐 블루스 밴드, 재즈 밴드 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노래인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가 기타를 다친 건 아니고요. 립싱크 핸드싱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마크 캠벨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네. 엔딩 크레딧에 이분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면 관객들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노래를 불렀다는 그 환상이 너무 커가지고 안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 장면 보면서
척베리의 조카라는 설정의 밴드 멤버가 네네. 자기 삼촌 척한테 전화를 해서 들려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 사람이 바로 이 조니 비 굿의 원곡자로 실제 원곡자인 척베리거든요. 네네. 거의 뭐 블루스 락큰롤의 레전드죠. 네네. 근데 이 척베리는 이 영화에 자기 곡이 조니 비 굿이 쓰이는 게 싫었대요. 왜요? 그냥 싫었대요. 근데 곡 사용료 5만 달러를 제시하니까 바로 승낙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좋았던 거네요. 결과적으로 좋았죠. 처음엔 싫었는데 네네. 5만 달러까지 줄 줄은 몰랐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 이 자니 비굿이라는 노래는 전 어려가지고 네네. 이게 뭐 척베리의 노래다 이런 걸 몰랐는데 네네네.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돼가지고 예, 그 마빈 베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굳이 척한테 하는 게 저게 이제 오히려 이게 영향을 미쳐서 저 노래를 만들었구나라는 설정이구나라는 걸 이해했죠. 그죠. 포레스트 검프처럼 예. 그렇게 역사하고 꼬은 건데 그쵸. 사실은 이제 로큰롤 밴드 하는 기타리스트는 무조건 한 번은 치는 곡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한 번은 쳐요. 예. 저 오히려 근데 이 노래보다 이 전에 그 엄마 아빠가 키스할 때 불렀던 그 Earth Angel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 노래가 좀 어린 나이에 웃겼어요. 아, 예, 그죠.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전형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탱자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저 탱자라고 부르는 거라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나중에 크면서 들어보니까 Earth Angel이더라고요. 전형적인 발라드죠. 예, 그래가지고 탱자라고 부르는 탱자. 어떻게 들으면 탱자가 되죠? 어떻게 들어야 탱자가 되지?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은 4481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마티가 현재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날 상황이었는데 역시 영화는 마지막까지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시계탑에 연결한 전선이 위아래를 번갈아가면서 빠지고 차 시동이 걸리지 않고 1초가 급한 상황이라서 긴장하고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서스펜스, 서스펜스. 이 긴장감 진짜 장난 아니었죠. 사실은 이 영화 또 분의 3이 어디냐면 그 마티의 몸이 사라져가는 순간 그게 4분의 3이거든요. 손이 사라지는 순간. 정확히 1시간 25분이에요. 야. 시간으로도. 그래서 여기 지나갔으면 이제는 이제 흥겹게 가도 돼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로버트 저메키스 포기하지 않고 뭐 나무를 쓰러뜨리고 뭐 전선을 뽑고 저기서 저 브라운 박사님 손으로 연결하다가 뭐 감전돼 죽지 않을까 뭐 온갖 것들을 깔아놓는 게 그죠, 굉장히 노련한 거죠. 이때 느꼈던 그 액션 쾌감은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끝까지 이 영화가 놔주질 않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 이 번개 맞는 장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합성한 건데 특수효과 팀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대요. 좀 그래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요. 다음은 귀뚫뚫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현재로 돌아온 마티. 브라운 박사를 살리기 위해서 도착 시간을 10분 앞당겨서 타이머를 설정했는데 살해당하는 장면을 다시 목격하고 괴로워하죠. 다행히 브라운 박사가 찢어냈던 마티의 편지를 조합해서 자기 죽음에 대비해왔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박사님은 안 돌아가셨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해피엔딩이 이제 돼서 박사도 살고 박사는 이제 뭐 미래로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버리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티는 이제 집에 돌아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서 그 번개를 어떻게든 끌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설정이었나 싶었더니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원래부터 제대로 한 바퀴 돌아 계셨다. 진짜 이게 진짜 백투더 퓨처가 왜 백투더 퓨처인가 했더니 이제 미래로 돌아가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대사 나오잖아요. 그 브라운 박사의 대사에 아예 있습니다. 널 다시 미래로 되돌려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옛날 영화니까 오랜만에 보는데 좀 오그라들겠지 싶었는데 웬걸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또 투더퓨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티는 돌아온 현재가 이전보다 평화로워짐을 느끼고 제니퍼를 만납니다. 갑자기 브라운 박사가 드로리안을 타고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둘을 태우고 30년 후의 미래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은 필요 없어 하면서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유턴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것이 바로 백투더퓨처의 가장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To be continued. 그렇죠. 예. 근데 그 투비 컨티뉴는 나중에 더해진 거 아시죠? 그런가요? 원래는 2, 3편 만들 계획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그냥 즉흥적으로 넣었던 각본의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아이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개봉됐을 때는 투비 컨티뉴드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비디오로 나오고 나중에 2, 3 계획이 되자 투비 컨티뉴드를 그때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 마지막에 나온 드로리안 정말 미래에 갔더니 굉장히 때깔이 좋아졌다. 업그레이드 네네.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는 플루토는 필요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넣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미니어처입니다. 요 자동차는 미니어처고
이제 크로마키하고 합쳐가지고 합성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쓰레기, 뭔가 폐기물 같은 걸로 이제 돌아가는 네. 친환경 타임머신이 돼버렸다. 심지어 맥주 캔까지 넣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맥주 남은 것도 막 넣고. 그렇습니다. 참, 그 원래 이거 2, 3를 염두에 두고 찍었다면 제니퍼를 차에 안 태웠을 거라는 얘기를 인터뷰 때 했어요. 실제로 2를 보면 제니퍼가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편을 맡을 때 이 제니퍼 역할의 배우 클로디아 웰즈가 어머니가 아프셨거든요. 아, 그 사실상 배우 은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편에서 갑자기 엘리자베스 슈가 제니퍼 역할을 연기를 했습니다. 예, 좀 예, 클로디아 윌즈보다는 더 유명한 배우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근데, 원이 대박이 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클로디아 윌즈가 근데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예. 솔직히 그 원 봤을 때 그 마음 예. 때문에 너무 아깝다, 너무 예쁜 여친인데 이런 예. 느낌. 느낌이 좋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백투더퓨처. 네. 예. 야 오랜만에 얘기가 이거 좋네요. 이렇게 또 원을 한번 이렇게 뚝딱 봤네요. 급하게 얘기할 영화가 아닌데요.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백투더퓨처 1에 대해서 한번 쪄봤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나 유지태는 오늘 후원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 마을이 온전히 자립했을 때 비로소 떠나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더 이상 후원이 필요하지 않는 그날 우리는 다음 마을로 향합니다. 시작해주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자립마을.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숨이 다숨이 난방 텐트 다숨이 실내 온도 올라가 난방 요금 내려가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숨이 다숨이 난방 텐트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수미 따스미 조보아의 따스미 텐트. 레이노 something 레이노 something 레이노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레이노 레이노 썬팅하면 파손유리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레이노 something 언제나 문다소 행복을 여는 아름다운 공간 누구나 문다소 진심을 여는 충문 브랜드 언제나 문다소가 함께할게요 행복을 열다 문다소 떡볶이 콜 요볶이 콜 떡볶이 사러 갈 때 요볶이 요즘에 떡볶이는 요볶이 떡볶이는 너도 나도 요볶이 요볶이를 찾아줘요 요볶이를 찾아주세요 요볶이 요즘 떡볶이 요볶이 콜라겐 아르기닌은 번에 콜라겐이 필수 충전 콜라겐 아르기닌은 번에 콜라겐이 활력 충전 콜라겐과 아르기닌이 하나로 된 필수 충전 활력 충전 콜라겐인 콜라겐 아르기닌은 번에 콜라겐인 새벽을 여는 사람들, 현장을 땀으로 채우는 사람들, 티비코가 응원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티비코는 안전화와 워커웨어를 만듭니다. 희망과 안전을. 작업복의 기준 티뷰크 더미식 장인라면은 감히 라면 주제에 면치기 금지에 천천히 음미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날 얼굴 사이즈를 배려하고 텀블러에 담아 달릴 것을 추천하기까지. 아니 도대체 어떤 라면이길래 그럴만하네. 더미식 장인라면.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자, 베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백투더퓨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찌네타운 특집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나라면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대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된다면 나라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만약에 영화 What Women Want처럼 여자 마음이나 생각이 들린다면 나라면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네. 자, 만약에 영화 E.T.처럼 우리 집에 외계인이 들어온다면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영화 올드보이처럼 15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지낸다면 나라면 어떻게 생존 능력을 키울지, 나라면 뭐부터 할지, 이런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요일 찌네타운 게시판 그리고 텐스타그램 확인해 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특집으로 한번 해보죠. 다음 좋죠. 주는. 안 해본 거니까 해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마빈 베리의 탱자, Earth Angel, 탱자로 들린다고요. 자, 야한 꿈 꾸세요.